MZ세대 많이 들어보셨죠? 흔히 요즘 애들이라 불리는 MZ세대가 출산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20대 초반에서 40대 초반까지. 저도 80년대 초반에 태어났으니까요. MZ에 속합니다. 우리 집 애들 얘기네 하는 분들 계시죠? 바로 베이비부머 세대의 자녀 세대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기성세대와 많은 부분이 다르죠. 결혼과 출산에 관한 생각도 부모 세대와 참 많이 다릅니다. 그 세태를 반영한 통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30대 남자의 50%, 여자는 33%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 30대 5명 중 2명은 출산할 의향이 없다고 합니다. 불과 한 세대 전까지만 해도 일정 나이가 되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게 참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생각이 많이 바뀐 것 같죠? 2021년 기준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 0.81명, 2022년에는 0.7명대로 더 낮아졌습니다. MZ들의 연애, 결혼, 임신, 출산, 무엇이 달라진 걸까요? 서울 남산 아래 조용한 주택가. 오래된 2층 집엔 1년 반 전부터 함께 사는 30대 커플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이좋게 나오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카피라이터로 일하고 있는 정송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설동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귄 지 한 3년 정도 됐을 때 그냥 같이 사귀어 보니까 이분이랑 저랑 취향도 되게 잘 맞고 같이 하고 싶은 일도 많고 이래서 그냥 좀 같이 살아보면 되게 재밌겠다 이런 생각은 자연스럽게 들었는데 그럼 한번 같이 살아보자 해서 어찌저찌 살고 있습니다. 같이. 제 또래 친구들의 놀랍게도 한 절반은 제가 뭐 동거한다 얘기하면은 그제서야 나도 동거 해봤어 아니면 사실 나도 뭐 남자친구랑 여자친구랑 같이 살고 있어 이런 얘기를 그제야 오픈을 해서 정말 그냥 말을 안 했을 뿐이지 주변에 정말 많구나를 느꼈고. 궁금한 것들은 뭐 그런 거 많이 궁금해하죠. 부모님은 뭐래? 이런 거 조금 궁금해하기도 하고. 부모님끼리는 안 만나보셨는데 각자는 각자의 부모님들을 뵌 적이 있죠. 저희 엄마는 너무 좋아해가지고 애칭까지 소중동주라고. 소중해, 너무 소중해서. 동거 커플의 어느 토요일 오후. 오빠, 칼 어딨지? 작은 칼 썼어? 고기 시즈. 버섯 혹시 안 꺼냈지? 잠깐만, 뭘 해야 되나? 한여름에 이렇게 불을 2개나 이렇게. 여기가 진짜 덥네. 아, 진짜 정신없다. 오늘 토마토 파스타는 이제 동주 오빠가 할 거고 저의 메인은 배추 크림 스튜고 나머지는 이제 같이 조리를 할 예정입니다. 자주 오는 친구들이 있는데 인원이 좀 많아서 좀 푸짐하게 먹여주고 싶어서. 둘이 서면 꽉 차는 작은 주방이 알콩달콩합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30분밖에 안 남았어. 야, 시끄러워. 너 이거구나. 안녕, 어서 와. 어서 와, 얘들아. 가만히가. 내가 늘 쓰는 앞치마지. 그치. 늘 익숙하게 봐온 앞치마지. 되게 버섯이 좋고. 송희 씨의 대학 동기들 초대해 동주 씨의 메인 요리 등장. 오 잠깐. 가운데 자리 하나만. 이거 딱. 우와 대박 사건. 오 너무 맛있겠다. 지난번에 먹었던 와, 근사한 레스토랑 못지않네요. 밥이 아니잖아.
자르면서 살짝 놀랐어. 두 사람은 처음 함께 살기로 결정했을 때부터 친구들에게 터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들이처럼 불러가지고 맞아. 그때 맞아. 우리도 이런 식으로 요리해서 먹었잖아. 맞아. 우리 여기 이제 통과 이렇게 알지? 막 있으면서. 초반에 엄청 물어봤던 것 같은데 너한테 왜 동거하는지 맞아. 결혼을 전제로 하는 건지 뭐 이런 거를 맞아. 진짜 하다가 이제 너의 그 어떤 관점을 그때 안 것 같아. 일단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필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결혼이랑 또 별개로 동거를 해볼 것 같아. 동거를 하면서 서로 약간 몰랐던 부분들을 좀 알아가고 되게 같이 살면 약간 낭만적이잖아요. 되게 약간 좋겠다 약간 이런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저는 만약에 결혼을 하고 싶다고 생각이 들면 꼭 그 전에 동거를 해볼 것 같아요. 내가 20년, 30년, 그 이상 살 만한 사람을 결정하는 거에 있어서는 동거를 안 해보고 혼인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같은 거는 드는 것 같아요, 요즘. 송이는 이 동거를 시작하고 나서 이 관계가 더 굳건해졌다고 자신의 마음도 그렇고 전반적인 분위기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단점은 정말 그냥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의 시선. 동거라는 단어는 사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었던 단어고 뭔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금지된 뭔가 그런 느낌을 물란한 거. 여전히 사람들이 이렇게 무의식 중에 가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얘기를 이제 사람들한테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동거라는 그 단어를 쓰지는 않고 그냥 여자친구랑 같이 살고 있습니다라는 걸로도 충분히 이제 설명이 되거든요. 저는 아이를 낳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아이 키우는 기쁨 때문에 내가 지금 하고 싶었던 것들을 미래에 못 하게 된다면 그때 느낄 뭔가 후회나 막 허무감이나 이런 거를 지금은 감당할 자신이 없다. 언제든 결혼 그냥 선택하면 되는데 열려 있는데 지금 같이 살아보니까 더욱더 결혼까지 할 이유를 점점 더 모르게 되는 거죠. 서류상으로 이렇게 얽힌 관계가 되고 전혀 모르던 상대방의 가족까지 나의 가족이 되고 이런 걸 다 감당할 만큼 결혼이 필요한 이유를 아직 못 찾았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피디님이 말씀하셨던 게 결혼할 수 있지 않아요? 지금도?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반대로 그 안 해도 되지 않아요? 계획은 없지만 한다면 이 사람과. 네, 한다면 이 사람. 만다면 진짜. 최근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남녀가 결혼하지 않고 함께 살 수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65%. 함께 산다는 의미가 바뀌는 중입니다. 지금의 20대와 30대의 이 삶의 중심에 결혼과 출산이 더 이상 놓여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는 문화로 이렇게 정착이 된 것 같고요. 저희 때 세대, 기성세대와 비교하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어쩌다 어른이 되고 어쩌다 결혼을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청년들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결혼도 출산도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의 청년은 준비된 결혼, 준비된 출산을 해야 되고 그 준비되는 시간까지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혼이 자꾸 뒤로 늦춰지고 결혼을 하고도 출산이 늦춰지는 그런 결과를 낳는 거죠. 이 저출산의 원인을 먼저 이 구조적인 원인으로는 뭐 만혼이라든가 비혼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 가치관적인 요인도 존재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개인주의라든가 소비지상주의라든가 고도로 발달된 이 자본주의 사회, 산업사회, 도시사회에서는 아이를 낳지 않거나 적게 낳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늦은 밤 출근하는 김주은 씨. 저는 웹툰 회사에서 그 IP 가지고 게임 만들고 마케팅하는 일 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되게 스타일이 좋으시네요.
안 보이잖아요. 히드는 그 아이템 올라오는 거의 속도에 맞춰가지고 올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거는 뭐 4개씩 끊어 나간달지 어떤 거는 뭐 6, 7개씩 근데 이런 건 상관없어요. 웹툰 원작으로 만드는 게임이 11월에 나와요. 메타버스에서 오픈하는 게임이고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은지 이런 거 좀 시뮬레이션 해보고 이제 추가로 피드백 드릴 거 없는지 보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진짜 제가 커리어도 진짜 엄청 갈지자거든요. 그러니까 전 처음에는 전략 컨설팅으로 시작을 했었고 이제 그 다음에는 대기업의 전략 쪽으로 갔다가 현업으로 가서 글로벌 소싱을 했었어요. 네. 소싱하다가 컨텐츠 기획사 창업해서 이제 온갖 잡부를 다 하다가 지금 다시 웹툰이랑 게임을 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동안 해왔던 일 중에 가장 만족도가 높고요. 이게 계속 삶의 선택지를 늘려줄 거라는 확신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냥 좀 더 중요한 게, 그러니까 저는 진짜 제가 선택을 할 수 있음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한 가지 기준으로 평생을 가야 된다고 하면은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요즘 가장 핫한 직종에서 일하는 주은 씨의 스케줄을 한번 볼까요? 와, 독서 모임, 게임 기획, 핫플레이스 탐방까지 매일이 다르고 참 다양하네요. 주은 씨처럼 자신의 루틴을 만들어서 하루하루 생산적인 삶을 사는 것, MZ들의 트렌드이기도 하죠. 저도 사실 제가 일을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되게 워커홀릭이고 시간 진짜 많이 썼는데 일부러 좀 일 밖의 나를 많이 만들려고 요새 하고 있어요. 삶에서의 나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 행복한지를 많이 만들어놔야지. 인생에서 워라밸과 선택이 중요한 주은 씨가 새로운 모임에 참석한 날. 결국엔 누가 나를 선택해줘야지만 일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많고 근데 그 사이에 막 132짜리 집 살아요. 옥탑방. 애기 낳고 나면 넌 애기 있으니까 입장 금지. 7번. 네, 7번 김주은님. 저는 오늘 한 번쯤은 해보셨을 엄마 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계속 집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화상회 일을 하다가 이제 그때 뭐 제가 좀 팀원들을 좀 이렇게 진지하게 설득해야 되는 거여서 되게 막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엄마가 이제 주은아 팬티 벗어라.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황급하게 이제 막 음소거를 누르고 그래서 제가 좀 독립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사실 비혼인데 저는 그런 식으로 찾아다니면서 되게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은 결혼 안 한 사람 진짜 많고 되게 대안적인 형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고 이러니까 제가 그게 알게 모르게 노출이 많이 되니까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아이에 대한 아이는 정말 저는 안 가질 것 같아요. 아이는 좀 더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근데 제가 지향하는 바가 삶의 선택지를 늘려가는 방향인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이를 가지는 거는 줄이는 방향인 것 같거든요. 삶의 선택지가 몇 가지가 확 사라지는 거죠. 네. 내가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위치에는 가야 된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 정도 인정을 받거나 지지를 받아야 된다. 이 과정에서 사람들은 자기의 뭔가 좀 더 높은 목표를 위해서 아니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쏟는 걸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감정적인 에너지를 누구한테 헌신했을 때 그게 다시 돌아올 거라는 확신이 없거든요. 이 경우라면 다른 사람하고 새로 가정을 꾸린다던가 아이를 낳아서 기른다던가 이런 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처럼 느껴지겠죠. 안녕하세요. 저는 혼자 사는 사람들을 연출한 영화감독 홍성은이라고 합니다. 인사 좀 해주지. 전 혼자가 편해요. 2021년 개봉해서 꽤 화제가 됐던 영화죠. 혼자인 게 익숙한 20대 여주인공을 통해서 혼자 사는 시대에 대한 화두를 던졌습니다. 혼밥을 하고 손에는 휴대전화, 귀에는 이어폰이 연결되어 있는 일상.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죠. 진아가 계속 뭔가 영상물을 보고 있는
장면들로 그런 걸 표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사실 핸드폰만 들고 있으면은 뭐 몇 시간씩 보내는 거 일도 아니잖아요. 저도 가끔씩 그냥 핸드폰 유튜브 보다 보면은 너댓 시간 그냥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보낼 때도 있거든요. 혼자 사는 선택지에 대해 생각해 본 사람이 늘어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의 동영상 서비스 시청 시간은 1년에 740억 분. 혼자 보내는 시간이 이렇게 많습니다.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보시면서 많은 부분에 공감, 동의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요즘 애들 진짜 잘 모르겠다 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MZ들의 관심사를 잠깐 들여다볼까요?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트렌드에 민감합니다. 또 워라밸, 플렉스 등 자신을 위한 소비를 중요하게 여기고요. 환경, 인권, 젠더 등 사회 이슈에 자신의 목소리를 활발하게 내기도 합니다. 가취관, 가벼운 취향 중심적 관계. 다만추, 다양한 삶을 만나는 것을 추구한다. 이런 신조어에서 보이듯이 안정적인 것보다는 새로움을 찾고 좀 더 다채로운 일상을 추구하죠. 그러니 삶의 여러 선택 과정에서 부모 세대와는 다른 선택을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경찰 시험을 보고 왔다. 생각했던 점수보다는 낮은 점수를 받아서 부족할 거란 생각이 든다. 지방대를 나왔고 불어불문을 전공했습니다. 진짜 최악 중의 악이죠. 경찰인 아빠, 보건직 공무원인 엄마 밑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어렸을 적부터 공무원의 삶이 안정적이고 살만하다는 걸 보면서 자랐던 나는 자연스럽게 공무원이 꿈이 되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일에 비해서 돈도 많이 못 벌 것 같은데 공무원이 꼭 정답인가에 대한 질문을 계속 나한테 던졌다. 그럼 어떻게 뭐하고 살 건데? 뭐 해먹고 살려고 그러는 거야? 3년 동안 해왔던 경찰 공무원 준비를 그만둔 철승 씨와 25년째 경찰 공무원인 아버지. 얘기를 안 했죠, 일단은. 네. 일단 저도 야, 하려고 마음먹으면 할 수 있었어. 내가 끌어간 것 같은 느낌이야, 강제적으로. 아, 야, 이거 해라. 안정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도전해서 하면 언젠가는 합격해서 아빠 길을 걸을 수 있다. 안정적이다, 아빠 지금 길은. 하루하루가 약간 좀 행복하거든요, 좀 지낼 때. 좀 달라 보이니까. 아, 뭐 아들이 행복하다면 뭐 아빠야 그렇지만 시대가 많이 흘렀어요. 이번 이런 걸 기회로 좀 대화의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 꿀잼이야, 꿀잼. 아버지와 아들이 처음으로 속 깊은 대화를 나눌 겸 떠난 1박 2일 섬 여행. 섬을 한번 가. 섬을 가서 한 일주일 버티기 뭐 그런 거 한번 해. 그러면 저 먼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라면이 진짜 다재다능한 과자야. 안주도 되지, 일용할 양식도 되지. 아, 이거 안주로 한 잔 먹자고. 오랜만에. 이게 더 맛있을걸? 너무 아지 스타일이야, 이거 근데. 아, 아빠 이렇게 자랐으니까 어떻게 하겠냐. 니들이 볼 땐 당연히 아저씨지. 내가 뭐 청년이냐? 풍악을 한번 울리는데 7080으로 하자, 7080. 네, 주옥 같은 7080 노래 모음을 한번 들겠습니다. 가을이 오면 눈부신 따뜻한 햇살에 비친 그대의 미소가 옛날 노래에 재미없는 철승 씨. 눈을 감으면 옛날 감성에 취한 아버지. 바람 가득한 그대의 맑은 밀물과 썰물처럼 닮은 듯 다른 부자의 간극이 메워질 수 있을까요? 물이 서서히 들어오고 있어요. 색감이 예쁜 것 같아, 텐트. 잠시 후 손에 카메라를 들고 찍는 아들. 물이 엄청 금세 들어오네요. 이쁘다, 이뻐. 철승 씨는 얼마 전부터 개인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기분이 좋았어. 텐션 올려야 돼. 새로 장만한 이소카
가스와 한 정도 딱 시켰다가 다시 한번 보여요. 아들이 안정적인 공무원이 되길 바랐던 아버지는 속이 탑니다. 나도 처음에는 뭐 한다고 했을 때 황당했었어. 부부가 지금 안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넌 나이가 내년이면 또 이제 30이고 뭐 그렇다고 해서 빨리 직업을 구해라 뭐 해라 그거 닥달하고 뭐 요구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 눈으로 보이잖아. 그 조회수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친구들도 많이 만들었고. 이제 경찰의 그 생활은 이제 관심 없어? 근데 만약에 내가 다시 공부한다면 경찰은 안 할 것 같아. 안 힘든 직업군이 있겠어.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끝이 없죠. 일단 그 분야에 내가 직접 해봐야지 그 적성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아는 거잖아.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쨌든. 아버지처럼이 아닌 나답게 살고 싶은 아들. 다른 건 몰라도 부모의 안정만큼은 물려주고 싶은 아버지. 어렵게 시작한 대화는 늘 짧게 끝납니다. 제 친구들도 보면은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된 애들이 있거든요. 결혼도 생각하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아직 뚜렷하게 안정적인 직업을 택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간접적으로 얘기를 하죠. 아들도 장가갈 나이가 됐는데 지금은 조금 이르다는 생각이 있어서 언젠가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고 일단 저에 대한 뭐 조금 투자를 한 다음에 좀 여유가 생겼을 때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요. I'm sitting in the railway station, got a ticket for my destination. On a tour of one-night stands, my suitcase and guitar in hand, and every stop is neatly planned for a poet and a one-man band. Homeward bound, I wish I... MZ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M은 훨씬 위부터 한 거잖아. 그럼 80 몇 년대. MZ 세대라고 하면은 대부분은 아니야? 그럼 Z 다음 뭐야? 알파. 진짜? 안녕하세요. 한수인이라고 하고요. 27살이고 현재 IT 업계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23살 현재 대학생인 박지영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여인영이라고 하고요. 현재 27살 대학생입니다. 저는 김민경이고요. 나이는 21살이에요. 그리고 대학생이고 지금 연애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근데 진짜 그거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어른들은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빠 때만 해도 결혼 안 한다는 건 약간 루저. 루저? 못한다는 느낌인 거지. 그러니까 30 언저리만 가도 이제 노처녀 노총각 얘기 나오고. 아니, 우리 엄마 아빠만 봐도 진짜 정말 짠할 정도로 무일푼으로 시작했거든. 무일푼으로 이렇게 반지에서 시작했거든. 내 자신이 이제 잘 컸네. 잘 컸어. 열심히 살았습니다. 예, 열심히 살았고요. 저도 네, 우리 엄마 화이팅하고 아빠 화이팅하고 우리가 더 이상 어떤 민족 중흥을 위해서 결혼한 게 아니잖아. 일단 나 개인의 행복이 그렇죠. 우선이지. 당연하지. 맞아. 참 하게 돼. 엄마 아빠 세대는 힘들어도 그러니까 상황이 다 갖춰진 게 아니어도 그 시기가 되면 꼭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육아를 한다 이런 게 정설로 받아들여졌다면 지금 세대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조건이 갖춰졌을 때 육아를 할 수 있다, 결혼을 할 수 있고 이런 생각들이 다른 것 같아요. 결혼을 하고 나서 좀 경제적인 여유라던가 아니면 제가 하고 싶은 그런 것들을 못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고 아이가 할 수 있는 거를 최대한 지원해 줄 수 있는 마음적인 여유와 경제적인 여유를 가진 사람이 아무래도 좋은 부모에 좀 더 가깝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저는 좀 출산에 대해서 조금은 좀 미지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많이 물어봐요. 그랬을 때 학생들의 이제 대답은 우선은 일자리 문제, 뭐 또는 주거 문제, 그거와 더불어서 지금 미래가 암담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의 비전이 보이지 않는 세상 안에서 아이를 낳는다는 것 자체가 매우 무책임한 어떤 선택이 아니냐라는 이제 우려. 또 자신이 부모로부터 받았던 그런 어떤 관심과 돌봄을 과연 내가 자식에게 쏟아부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회의하는 이제 이런 이제 친구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 저출산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많은 조건들이 우리 사회에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게리 베커라는 분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셨을 때 그때 뭘 가지고 받으셨냐면 자녀도 다른 이 재화들과 마찬가지로 상대적인 효용 가치를 갖고 있는데 과거에는 상대적인 효용 가치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이 친구들이 노동력이며 이 친구들이 나이 노후 부장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이 낳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사회가 발전을 하면서 대중교육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복지라는 제도가 생기기 시작을 하면서 나의 노후를 자녀가 아니라 사회가 해주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나는 아이가 많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상대적인 효용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현재는 불안정하고 미래는 밝지 않다고 느끼는 젊은이들의 심리는 출산하지 않는 이유에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경제적 불안정, 아이 양육 및 교육 비용 부담, 주거 환경에 대한 걱정까지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큽니다. 다른 설문조사도 한번 살펴볼까요? 육아로 인한 경제적인 이유 외에도 사회 미래에 대한 막막함, 실효성 없는 국가 출산 정책, 또 개인의 가치관까지 좀 더 다양하죠. 또 최근에는 기후위기와 환경오염, 그리고 아동학대, 어린이 관련 사건, 사고로 비출산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출산을 선택하는 이유는 단순하지만 출산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는 꽤 복합적입니다. 저는 엄마는 되지 않기로 했습니다라는 책을 쓴 작가 최지은이고요. 서울에서 배우자와 둘이 살고 있습니다. 제가 아이 없는 삶을 선택한 것은 사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어떤 사람은 자연스럽게 아이를 원하는 것처럼 저는 자연스럽게 아이가 내 삶에 꼭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게 가장 큰 중요한 이유인 것 같아요. 근데 남이 뭐라고 하는 게 아닌데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할까? 그리고 왜 미래를 불안하게 느낄까? 그런 고민을 하다가 사실은 다른 여성들, 다른 아이 없이 사는 여성들은 어떻게 생각할까를 궁금하게 여겨서 이제 책을 쓰게 된 거였죠. 한국이라는 사회는 그 정도의 마음으로 아이를 낳기에는 너무 불안하고 좀 이 출산과 육아에 대한 공포가 많을 수밖에 없는 사회인 것 같아요.